그리고 아까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감정이나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들이 중요해서 나 전달법에 대해서 사실을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그것들을 정확히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네가 뭐뭐 해서 내 마음이 어쩌어쩌하다.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줘라는 바람을 얘기하죠. 그래서 보통 이런 나 전달법, 나 그런 메시지를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좀 써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이나 우리가 주로 너 메시지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들이 생기거나 비난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. 사람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감정이 통할 수 있죠. 그래서 친구가 장난으로 만약에 머리를 잡아당겼다 그러면 있는 사실을 먼저 네가 내 머리를 잡아당겨서 자신의 감정을 내가 너무 아파서 기분이 나빠. 그 다음에 앞으로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해 담면 앞으로 내 머리를 잡아당기지 않았으면 좋겠어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이런 나 전달법의 연습법도 선생님들이 중요하다. 그런데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말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목적이 결여됐거나 아니면 기술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 믿음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소통이. 그 다음에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거나 의사소통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분위기, 메시지 이런 시간의 압박, 시간이 압박되면 막 급하게 막 빨리 하다 보면 제대로 전달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, 어떤 용어를 쓰느냐의 문제들 이런 것들. 자,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교사와 유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교사와 유아를 생각해 보면 유아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유아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. 또 유아들은 정보의 양에 대해서 민감할 거란 말이에요. 너무 많은 정보의 양을 줬을 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도 문제지만 집중 시간이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길지 않단 말이에요. 소통이 너무 길어지면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제대로 된 소통을 못 하겠죠.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내가 선택적으로 듣거나 그 다음에 내 피드백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소통이 또 잘 안 되는 거죠. 원격 수업을 처음 할 때 정말 힘든 과정이 뭐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. 온라인상에서 나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원활한 소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. 그래서 선생님들이 유치원 현장에 갔을 때 유아들이 있다는 것은 소통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. 의사소통의 중요성 여러 가지.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도 있고 조직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하는 직무와도 관련돼 있고 또 감정의 어떤 교류라든가 정서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죠. 그래서 의사소통의 핵심은 내가 말을 잘 하는 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우선시되는 게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 사람의 감정까지 공감적으로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선입니다. 미래 역량으로서의 의사소통은 뭐냐?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야? 미래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.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이 있지. 또 하나는 옛날에는 소통하는 존재와 대상이 가까운 사람들뿐이 없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돼.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.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 요인도 있고 상대 요인도 있고 정보의 내용, 언어의 이런 특징들,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겠죠.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은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. 나는 이 A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면 서로 관심사가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. 그 다음에 서로에게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도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죠.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알아듣지도 못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
뭐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서로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? 의사소통을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이 필요하고 비언어적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. 이 비언어적인 소통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.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. 소통이 서로 통하려면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일방적인 어떤 게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죠. 양방향적으로 하는데 한 사람은 지시하고 한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수용만 하는 소통이다. 그럼 그거는 긍정적인 소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죠? 그건 소통이라기보다는 명령이죠. 예, 일방향적인. 그래서 민주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하고 유아들이 직접 민주적인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뭐 발표, 아이들끼리 토의, 뭐 이런 것들이 다 민주적인 소통 방법입니다. 유치원 현장에서 의사소통하는 모습은 어떤가? 자,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. 유치원 현장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은 교사 대 유아도 하지만 교사 대 교사도 하고 교사 대 관리자도 하고 교사 대 학부모도 하고 교사 대 지역사회도 할 거예요. 그죠? 이게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 그랬잖아요. 그 다음에 미래교육 차원에서 본다면 교사 대 또는 유아 대 여기는 유아 대 교사 대 유아지만 유아 대 유아도 할 거고 다 이렇게 하겠죠. 또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기계와도 소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. 예전에 뭐 사물 인터넷 이런 말 들어보셨죠? 예, 그런 것처럼 이제는 사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.